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4편 차트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3편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에서 보유 관점 그리고 매도 관점 그리고 매수 불가 사유 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안들을 제가 주식 노트에 기입했던 사안을 한번 보여드렸었고 이번에는 실전으로 실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으로 차트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은 몇 개 추려서 봤는데요. 그 여기에서 매수는 다 비슷하죠. 손잡이 달린 컵 모양에서 매수가 들어갔었고, 네, 다시 거래량 상승하는 모습과 22주간의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과정에서 주당 순이익이 가속화가 됐었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도 관점을 볼 때요. 매도 시점을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주가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고 또 여기에 닫고 이런 식으로 하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상향 추세선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고점들을 한 두세 개 연결하면 그것이 이제 추세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가를 로그한 차트에서 고점 세 개를 연결한 상향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에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 시점에 기입을 했었죠. 상향 추세선 이탈 24페이지라고 썼는데 이게 중복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렸던 그 추세선에서 돌파할 때 매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깰 때 매도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매도 시점에서 한번 다른 그 주가 차트도 실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우선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유 관점이죠. 여기서 되돌림 매수를 했을 때 여기 1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컷 패턴을 54주간의 모양의 컷 패턴이 완성이 돼서 네, 매수 지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은 정확한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매수 가격보다 8%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시 되돌림하는 지역이죠. 그 10주 이평선을 다시 이제 터치하고 되돌아가는 자리들. 그래서 매수 포인트보다는 하락을 했지만 그 부분이 8% 이상 빠지지 않는 관점에서 또 보유 관점을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 이상 빠지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좋아지는 구간에 재매수를 하든가 대응책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8% 정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에서는 여기 그 상당히 전에 여기 치열하게 지수 조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8% 이런 설명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 근데 매물출회가 돼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 매수 시점보다는 8% 이상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예,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식들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가 치열하게 됐던 부분에서 여기 이제 매도 관점을 볼 때 1대3의 과도한 주식 분할과 함께 최후의 정점을 기록했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점 부근의 과도한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주식 노트에 기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여기 비슷하게 또 나와 있죠. 고점 부근에서 1대5의 과도한 주식 분할과 함께 최후의 정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거든요. 네, 대공황이 시작하면서 급락을 했다. 우선은 이렇게 매수가 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쌓아갔고, 여기 1대5의 과도한 주식 분할을 했는데 대공황이 시작하면서 주가가 5주 만에 98달러에서 29달러로 하락을 하는 그런 엄청난 하락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대공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성 어떤 경제 악재 말고도 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한마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에 주의를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또 보는 것, 그게 고점 부근의 패턴으로 나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는 여기 소진갭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매도 시점에 소진갭도 적어드렸는데, 전에 매수가 잘 됐던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매도가 될 때 이렇게 주가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서 이제 갭 상승으로 뛰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갭이 발생이 된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매도. 이게 지금 현재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갭 차이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또 살펴보자면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서서히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전주보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제 주목을 하자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 포인트를 읽어드리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배운다.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방식과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차트를 보려 하지 않고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은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차트를 또 보려 하지 않았고, 이건 뭐 예전의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 좀 요즘에 많이 보는 추세이니까요.
그리고 또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은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죠. 생각도 하시고 무서운 자리는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8% 이상 떨어진 주식을 손절매하려 들지 않는다. 네, 손절의 원칙이 없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한 손실을 보고 판 주식을 아니면 뭐 이익을 실현하고 판 주식, 그러니까 두 가지 마찬가지 다 어,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팔았던 그런 주식 자체를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간의 차이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쐐기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수 금지라고 돼 있어요. 읽어드리자면 여기 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깃발형의 모습이죠. 깃발형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수 금지. 7주 전에 주가가 91달러까지 급등했고 주간 종가가 쐐기형으로 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자. 이게 쐐기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셔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깃발형이든 컵 패턴이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는 그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다라고 말씀드리죠.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출회를 통해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또 급감하고 감소하고 매물대가 더 이상 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안전한 그 모습을 보일 때 다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 깃발형이라고 해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쐐기형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쐐기형이라는 것 자체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전에 매수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깃발형 모습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단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 예, 감소를 했고 다시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래량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상당히 그 전고점을 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쐐기형이든 그렇지 않든 깃발형의 모습이든 뭐 컵 패턴이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의 매수 타이밍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이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거라서 이렇게 뭐 A는 B다, A는 뭐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쐐기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때 매수가 됐었죠. 그래서 섣불리 잘못 매수해서 이런 하락을 겪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주 곧바로 이제 10주 이평선을 회복을 했다는 데 의의를 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불가 사유에 쇠경이 제가 주식 노트에 적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고 뭐 부족하다, 뭐 거래량이 부족하면 당연한 것이고 매수 불가 사유에 코카콜라 과거의 주식이네요. 예. 순위 과속화에 맞춰서 컵 패턴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했던, 그리고 이게 설명이 어디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기록을 계속적으로 못했었는데 지수 조정에 당연히 손잡이 부분이, 그러니까 컵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에 겁먹지 말고 정말 좋은 주식들을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컷 패턴과 유사한 패턴들이 잘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더 확인을 해 보면서 다시 지수가 좋아지는 구간에 기다렸다가 매수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이해를 했었고, 네. 그리고 여기 실적 부진을 토대로 매도를 한 그런 매도 실적 부진으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네,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실적 부진도 매도 사유 중에 하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지수 조정에 또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으로 만들어졌었고요. 네, 컵 패턴에서 계속 상승하는 그 전고점을 깰 때마다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이제 10주 이평선을 회복해서 돌아 나가는 모습에 매수가 또 들어갔었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그 가장 또 많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갈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컷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자.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클 때 매수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은 9주 연속해서 주가가 떨어져 10주 이동평균선을 여기서는 그렇게 9주 연속으로 떨어져 1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지금 주가가 1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1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다음에 매수한다면 펀더멘털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해도 성공 확률이, 이 매수 시점에 대한 매수 정확한 포인트에 대한 성공 확률이 30에서 40%밖에 성공 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강세장에서 훌륭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고점을 돌파할 때 그렇게 매수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60에서 70%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개는 주가가 떨어져 싸게 보일 때 매수하는데 그럴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다시피, 한마디로 기간이 또 오래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기간적으로 오래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만큼 기회 비용으로 생각하실 때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조정일 때 컷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수가
조정하는 구간이고 상승하는 구간에 돌파가 돼 있던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 특히 이제 지수 연동을 해서 매도 사인을 드릴 때 지수가 살짝의 어떤 조정이면은 살짝의 조정이면 개인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정일 때는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어 정말 큰 하락이나 대이변으로 있어서에 대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서프라임이라든지 여러 그 큰 하락이 있었던 이벤트에서도 직전까지 그런 큰 하락이 나올 줄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항상 매도 자리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와 또 연동해서 기술적으로 또 매도 자리를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한번 이익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구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 큰 하락을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아도 될 좋은 어떤 매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끝으로 사례를 비교해 드리자면 뭐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전에 매수를 다 잘 해 나가다가 매수 불가 사유가 모양이 형성된 후에 세 번째 상승 국면으로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상승 국면에서 전고점을 돌파했다. 근데 거래량도 받쳐줬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매수 불가 사유 시점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적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조금 이런 부분도 넘어가면서 어 매수 불가 사유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어서 세 번째 상승 국면에 매수가 조금 불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좀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컷 패턴이 만들어져서 매수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10주 이평선을 뭐 하회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중복이 되니까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도 이 또한 지수 조정 국면에서 S&P 500 지수에서 조정에서 컷 패턴이 만들어졌고 회복이 되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잡이 끝 부분에서 거래량이 말라버리죠. 매도세가 더 이상 출회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중복이 계속되죠. 네. 여기서 또 주도주의 40에서 60%는 이처럼 매수 지점까지 다시 되돌림이 이루어진다. 정확한 시점에 매수했다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취해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거지요. 네, 매수 시점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해서 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거의 50%에 가까운 확률로 하여간 절반 정도는 다시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서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해서도 불안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급등락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추세가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에 어떤 한 달까지도 어떻게 주가의 바로 패턴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근데 1, 2주 만에 또 하락을 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주의 40에서 60%는 그만큼 다시 매수 지점까지 되돌려지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치솟은 깃발형은 한번 짚어드렸고, 여기서도 상승 추세선을 매도 관점으로 봤었죠. 여기 두세 차례의 고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었는데 돌파할 때 오히려 매도를 했고, 네, 돌파할 때 매도했고 그 이후에 하락을 했던 모습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다시 손잡이가 달린 컷 모양이 나와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한 건데요. 재매수를. 이때 매도 시점보다 매수 시점이 더 높죠. 네, 충분히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는 주식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도 변하지 않았고 지수도 좋은 국면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는 꼬리 달리고 이렇게 종가가 이 몸통에서 종가가 이게 주간 차트의 한 발을 표현하고 있는데 절반 이 꼬리가 달리고 나서 매수세가 쭉 들어오고 나서 종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고가와 저가의 중간 부분에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꼬리가 달리고 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도 다 이것을 한번 다뤄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하락을 해도 긍정적으로 더 이상 하락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상승 국면에서 컷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돌파할 때 잘 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주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주에서 12주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한 몇 주가 더 지난 후에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찻길 자국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주식 노트에는 적을 수는 없었고 기찻길 자국이라고 해서 좀 공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주 때에 추가 상승 없이 거래량만 많아서 모양 형성 후에 고점을 또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 없이 거래량만 많은 국면에서 12주째에 매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급락을 하는 그런 주가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유 관점에서도 10주, 12주는 최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노트에는 적어봤었습니다. 여기서도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과 비교를 해봐서 컷 패턴을 한번 그려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컷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실패하는 사유줄 중에서 이제 거래량을 꼭 짚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너무 느슨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쐐기형에 좀 가까운 모습이 나와서 매수 불가 사유 중에서도 모양이 너무 느슨하다. 그리고 거래량이 뒷받침이 좀 적다라고 해서 네, 그런 사유들로 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네,
그러니까 2차 모양 실패. 그러니까 손잡이의 주가가 여기 컵이 쭉 있잖아요. 컵이 쭉 있는데 여기 손잡이의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그 고점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지 않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또 한 번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컷 패턴이 잘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었던 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신다면은 제가 뭐 중요한 것도 좀 빼먹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컵 모양이 그러니까 조금 컵 몸통에서 컵에 이렇게 몸통에서 여기 하단 부분에 컵 그 손잡이가 만들어지면 또 매수 불가 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차트를 이렇게 어 스캔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 상승 구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 예, 차트 118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네. 아까 제가 종가상의 그 저가와 고가 사이의 중간의 위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컵 모양이 만들어지고 돌파할 때 매수가 됐던 모습에서 여기거든요. 위치가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숨은 단서. 앞선 주에는 주가가 3.7%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평균치에 못 미쳤는데 여기 거래량 평균 이동 평균선 거래량 평균선이 나와 있죠. 거래량 이동 평균선. 여기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이거죠. 근데 이번 주에 거래량이 평균치 수준의 주가는 1.6% 하락했다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늘었는데 전보다는 늘었는데 주가가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락을 더 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폭은 준 것이다.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 하락 없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형 투자자가 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놓치는 결정적인 단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가 상승을 했고 여기 2주간에 걸쳐서 하락이 다시 나왔는데 여기서는 3.7% 하락을 했고 거래량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1.6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자면 여기 3.7% 하락을 했을 때는 이 거래량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6% 하락을 더 했지만 거래량이 평균치까지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하락폭이 줄었다. 그것은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컷 패턴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급을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수급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대형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컷 패턴의 손잡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실전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차트 설명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캔슬림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조금 많이 버벅댔었는데 그 많은 차트를 한 번에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네, 시간도 조금 오버됐고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다듬어서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